왜 나는 이 만화를 사랑해서. 클로로와의 꿈에 그리던 대결 이후 히소카는 여단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클로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히소카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클로로와 싸우는 것. 지금도 그는 오직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여단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1대1을 위해서요. 그럼 지금부터 히소카의 진정한 계획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히소카는 쾌락살인마인가 전투광인가? 히소카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두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투광 쪽에 더욱 치우쳐진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투광이라기엔 그의 행보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막상 진정한 강자들은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 하는 것 같거든요. 클로로는 1년 내내 집요하게 쫓아다녔으면서 네테로는 도발 한번 했다가 안 싸워주니까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드 아일랜드 때도 레이저라는 걸출한 강자를 눈앞에 두고 정말 깔끔하게 경기만 하고 가죠. 키메라인트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름이가 왜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오지게 긁혀서 내 매니저 하라고 히스테리를 부려버립니다. 진정한 정투광이라면 지나쳐선 안 되는 인물과 이벤트들을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소카가 정말 전투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양악로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승전에서의 히소카의 독백을 보면 그의 전투 지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히소카는 목숨을 건 1대1의 혈투를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 여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오직 인간이며 반드시 1대1이어야 합니다. 키메라 인트는 짐승이라서 흥미가 없고 할켄브루크의 능력은 집단 행동형이라서 가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심지어 그 능력의 출처는 낸수였죠. 근데 히소카의 전투 지향성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테로와의 전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헌터 시험 중이라서 포기했을까요? 히소카는 이미 전 회차의 헌터 시험에서 시험관에게 중상을 입혀 탈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헌터 시험에 응시한 것도 장난감 후보를 찾기 위해서지 헌터 자격 자체가 필요했던 게 아니란 거죠. 따라서 헌터 시험 중이기 때문에 네테로와의 전투를 참은 건 아닙니다. 히소카는 네테로에게 명백하게 살기를 뿜으며 그를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네테로가 콧방귀도 안 끼며 무시했죠. 네테로는 일부러 빈틈투성이를 드러내며 조금의 전의도 보이지 않았고 히소카는 이에 흥미를 팍 잃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가 전혀 전의를 보이지 않아서 히소카가 흥미를 잃고 전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클로로는 어디 히소카랑 싸우려고 전의를 불태운 적이나 있답니까? 클로로는 히소카랑 싸우기 싫어서 무려 1년 내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히소카는 아주 집요하게 지랑 싸우자고 스토킹을 했어요. 같은 잣대라면 네테로한테도 어떻게든 지랑 싸우자고 갖은 수를 다 썼어야 해요. 그런데 히소카는 그러지 않았죠. 이건 진짜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히소카의 단단히 잘못된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소카의 점수표. 히소카는 곧잘 남들을 평가하곤 하죠. 헌터 시험에서도 시험관 흉내를 내며 응시자들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해서 죽여댔습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 때도 나타나 헌터들을 평가했고 그 시비지도 품평을 했죠. 긴타는 90점이었고 이르미가 95점이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철저히 자신의 전투 지향성에 따라 매긴 것 같아요. 만약 메르엠이 눈앞에 있어도 히소카는 인간이 아니네? 가차없이 0점을 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르미가 95점인데 클로로는 몇 점일까요? 아마 99점일 겁니다. 소수점까지 나타내면 99.99999점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클로로 발하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럼 네테로는 몇 점이었을까요? 99.9999점 클로로와 똑같을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린지 싶죠? 아무리 클로로가 세고 헌터 세계관에선 컨디션에 따라 전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곤 해도 객관적으로 클로로가 정말 네테로와 동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소카한테는 아닙니다. 히소카에겐 클로로나 네테로나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자신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천공 격투장 에피소드에서 히소카를 설명하는 나레이션 중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히소카는 자신 외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자신이 최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자기 객관화 안 되는 나르시스트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인간을 초월한 강자인 네테로가 눈앞에 있어도 지보단 약한 거예요. 최강인 자신은 100점,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그 100점을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히소카에게 나름대로의 임계점인 99점이 있을 테고 그 이상은 아무리 세도 지보단 약한 동급인 겁니다. 그런 히소카에게 클로로란 강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급의 네테로가 나타난 겁니다. 입맛이 싹 돕니다. 그런데 당장 투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맛있어 보이기는 한데 우선순위를 바꿀 정도는 안 됐던 거예요. 애초에 임계점을 넘긴 인물은 동급이기 때문에 클로로가 그 점수를 넘긴 순간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히소카는 잠시 미룬 것 뿐입니다. 클로로를 해치운 뒤에 네테로를 노릴 생각이었을 거예요. 선거장에서 이르미가 히소카를 신나게 긁을 때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 좀만 봤으면 네가 개미나 회장과 싸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건 네테로가 히소카에게 충분히 결투 대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히소카의 사고방식으로선 그가 양학러가 아닌 전투강이란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전투강 히소카의 진정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클로로와의 1차전에 대한 전투강 히소카의 복귀. 먼저 히소카와 클로로의 1차전을 복귀해볼까요? 히소카로선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싸운 겁니다. 싸울 시간도 장소도 전부 클로로가 정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요. 헌터헌터 세계관에선 그날의 심리 상태,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환경에 따라서 능력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오라우는 폐쇄된 환경을 이용해 레오르를 물리쳤고 히소카 본인도 숲의 지형을 이용해서 고토를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만큼 환경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클로로에게 주고 날짜도 정하게 해줘서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천공 격투장에서의 플로어 마스터전이라는 매치가 성사됐죠. 클로로는 왜 하필 천공 격투장에서 또 플로어 마스터전을 골랐을까요? 히소카는 이미 천공 격투장에서 많은 횟수의 매치를 치른 인물입니다. 그의 티켓값은 특별히 비쌀 만큼 인기가 많고 그의 경기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런 히소카와 천공 격투장에서 겨루기 위해 클로로 역시 플로어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도적단의 단장이란 인물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과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히소카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히소카와 갑자기 등장한 신예의 플로어 마스터전. 엄청난 이목을 끌며 관객들이 몰릴 겁니다. 천공 격투장 특성상 관객들 속에 낸 능력자들도 다수 섞여 있겠죠. 자, 이로써 클로로는 수많은 인형들을 복제할 수 있고 여단의 멤버들이 잘만 숨어 다니면 다른 낸 능력자들과 구별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히소카를 죽이는 것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경고나 광고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대중은 클로로가 갑자기 나타난 신예 선수라고 생각하겠지만 마피아를 비롯해 어둠의 세계에선 클로로가 환영여단의 단장이란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 클로로가 히소카를 압도적으로 잡아냅니다. 이 경기를 본 암흑가 인물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단이 강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나? 그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절대 여단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두려워 마땅한 여단의 모습을 세상에 공표한 겁니다. 그걸 위해선 반드시 천공 격투장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히소카는 왜 이토록 불리한 경기를 받아들였을까요? 앞서 말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미친 자뻑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가 최강이니까요. 최강인 자기가 질 리 없으니까요. 또한 히소카는 승패 자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진짜 1대1의 혈투, 그 긴장감과 쾌감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랑의 과정에서 자기가 죽는 건 결과일 뿐이죠. 자신이 최강이라고 믿는 마음가짐과 패배라는 결과는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클로로에게 졌다는 것 자체는 히소카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분노할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소카는 여단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클로로와의 결투에서 개입했으리라 생각되는 홀트피와 샤르나크를 사냥했어요. 마치 자신과 클로로의 1대1을 방해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건 절대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수를 할 거면 마치도 죽였어야 하죠. 다른 여단 멤버들은 사냥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히소카의 여단 사냥은 복수가 아닌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히소카의 목적은 무엇이며 진정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히소카의 진정한 계획. 거듭말하지만 히소카는 지금 클로로에게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네테로 같은 인물이 나타나도 일단 클로로가 우선입니다. 클로로와 1대1로 싸우기 위해서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1대1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건 히소카만의 바람입니다. 클로로는 히소카 같은 전투광이 아니죠. 여단 단장으로서 쾌락 살인마를 연기하고 있지만 그의 본질은 선량한 소년이었습니다. 오로지 유성가의 안전을 위해서 최악의 악당을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히소카와의 전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유성가의 보호를 위해 히소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1대1을 왜 해줍니까? 클로로는 히소카만 죽이면 그만인걸요. 그렇게 열심히 함정을 파서 히소카를 초대했고 성공적으로 히소카를 속여서 클로로가 승리한 것입니다. 히소카는 클로로와 1대1로 싸우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그러나 클로로와의 1차전을 겪고 히소카가 깨달은 것은 클로로는 절대 1대1로 싸워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소카가 여단 사냥을 시작한 겁니다. 클로로가 1대1로 싸워줄 생각이 없다면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단을 전부 죽이고 클로로 혼자 남겨둔다면 다른 멤버들이 개입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사라지겠죠. 복수의 눈이 돌아간 클로로가 차갑게 머리를 식혀서 후위를 도모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겁니다. 같은 목적 하에 히소카는 무대를 블랙 웨일호로 결정했습니다. 여단의 다음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만 히소카에게도 안성맞춤인 공간이죠.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까진 아무리 거대해도 폐쇄된 공간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를 쫓는 사냥은 좋든 싫든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미에게 본인을 사냥해달라고 의뢰한 이유도 클로로를 겨냥한 것입니다. 클로로는 요크신에서 이미 이르미에게 의뢰를 한 적이 있죠. 이번 히소카 사냥에도 이르미에게 의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히소카는 이르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변수로 놓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상수로 설정하여 확실히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르미도 사냥하는 재미가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클로로와의 결투를 위해서인 거죠. 정리하면 히소카의 진정한 계획은 클로로와의 필연적인 1대1을 위해 여단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히소카가 마치를 살려둔 것도 이런 자신의 뜻을 클로로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클로로. 여단을 만나는 즉시 전부 사냥할 거야. 오로지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클로로도 히소카가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클로로는 여단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여단을 배에 탑승시키지 않고 홀로 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단 멤버들이 절대 말을 듣지 않겠죠. 그들에게도 히소카는 원수일 테니까요. 그렇기에 더욱 혼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소카는 여단 멤버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 하겠지만 멤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이기 위해서요. 내가 왔다 히소카. 이번엔 진짜 1대1로 겨뤄주마. 다른 멤버들은 건드리지 마. 무모한 일을 벌이는 건 클로로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을, 아니 여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클로로에게도 치명적인 계획이 있고 애초에 죽을 생각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단만 살아있으면 차선도 나쁘지 않아요. 자신이 히소카를 먼저 죽이든 히소카가 자신을 죽이든 여단 사냥은 중단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날고기는 둘이라도 여단 카운터 크라피카가 조스로 보입니까? 삼신기를 지키는 카킨 제국이 힘 좀 쓰는 지역 양아치인 마피아랑 같을 것 같나요, 휴먼? 둘의 그럴듯한 계획은 반드시 틀어지고 절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틀어진 계획에서 누가 먼저 중심을 잡고 목을 치느냐의 싸움일 겁니다. 과연 이 히소카와 클로로의 최종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은 히소카의 진짜 계획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히소카 계획 설명하느라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토가시도 굳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정을 굳이 표현하니까 그 작가의 그 펜인 거죠 뭐. 싫으면 빨리 재연지 하던가. 그쵸?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